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여러분들 이용수 할머니라고 위안부 피해자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윤미향 씨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동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미향 씨는 대표적으로 정신대 기억연대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전혀 뭐 돕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위안부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할머니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왔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단체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다른 분도 아니고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를 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위안부 할머니를 거의 대표하는 역할로서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마다 그 수요 시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요 시위를 열어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신장을 이제 요구하고 또 일본 측에 관련된 피해 보상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는 그러한 시위를 매주 해왔습니다. 네. 여기에도 늘 참석해왔던 것이 바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였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영화인데요. I Can Speak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2017년에 개봉됐던 건데 이게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2007년 미 하원에서 열렸던 위안부 관련 공청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았던 영화거든요. 그만큼 이분의 영향력이 매우 높다,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11월에 당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와가지고 청와대에서 국빈 만찬이 열렸는데 이때 이용수 할머니를 청와대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이용수 할머니가 포옹하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이 돼가지고 당시 일본 정부에서 발끈했던 그런 네. 일화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정치적인 이력도 있습니다. 네. 2012년 총선 때는요.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었죠. 네. 다만 그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는 탈락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성향으로 놓고 보나 또 그동안의 활동상으로 보나 상당히 좌파 쪽의 성향도 짙고 또 그거와는 별도로 위안부의 할머니들 대표하는 인물로서 또 열심히 그동안 활동을 해오셨고 네. 또 최근까지도 이 사진이 2019년 12월 달의 사진이에요. 불과 어제 폭로가 있기까지 5개월 전의 모습입니다. 네. 2019년 12월에 이렇게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좌파 성향 의원들 등등이 모여가지고 토론회와 간담회까지도 가질 만큼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였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른 분들도 아니고 이러한 이용수 할머니께서 7일 폭로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게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 지난 20여 년, 거의 30년가량 이끌어졌던 수요 집회에 앞으로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아예 수요 집회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수요 집회 없애야 된다. 하나도 도움 안 되더라.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성금 어디 쓰인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수요 집회하고 뭐하고 하면서 여러 학생들이 자원봉사하고 또 할머니들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라면서 성금도 모으는 활동들을 했는데 네. 정작 그 돈들이 어디로 쓰였는지 이제 돌이켜보니까 모르겠다. 네네. 이거 우리가 완전 속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집회 열어가지고 학생들만 고생시키고 푼돈만 없애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수요 집회는 그냥 없애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위안부 관련 단체에 할머니들이 이용만 당했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현금 들어온 거 알지도 못하지만은 성금, 기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한테 써야 되는데 정작 할머니들에게 쓴 것이 없지 않느냐. 그 뭐 돈 모았다 뭐 했다라는 거 난 잘 모르겠지만은 그동안 시민단체 운영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모았을 텐데 네.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 나간 건 없지 않냐. 결국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 이용됐던 거 아니냐라는 네. 것이고요. 가령 나 같은 경우에 비행기만 110번 정도를 탔는데 시험받은 바도 없고 공동대표 직함을 주는데 그에 걸맞게 대우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아니 내가 그 나머지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표해가지고 나름대로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뭐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뭘 그렇게 나한테 도움을 준 것도 없고 결국 자기들을 위해서만 썼던 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가령
2015년에 당시에 이제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합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올 때도 피해자들이 그와 관련된 사안들을 전혀 모르는 등등 정확한 정보를 관련 시민단체들이 제공도 안 해줬다. 시민단체들이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거는 알려주지 않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용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네. 또 사례 중에 하나를 또 언급한 게 뭐냐면은 관련 단체에 출판한 그 피해 할머니들의 사례 엮은 책이 있다고요. 네. 일종의 뭐 기록물 같은 거죠. 네. 근데 내용 검증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책을 내놔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 즉, 이 사람들이 할머니들의 정말 피해 실태, 인권, 침해 이런 네. 것들을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해가지고 책 내가지고 그냥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돈벌이에 급급했던 건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네. 앞서 박창훈 앵커께서 지적한 대로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씨가 나와서 해결해라. 윤미향 씨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이 문제 해결해라. 즉 당신 지 국회의원 할 때 아니야. 네. 당신이 벌려놓은 것들 위안부 문제들 우리 그동안 제대로 해준 거 없잖아. 그거부터 해결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언론 보도에 보니까 윤미향 씨가 어디 가서 인터뷰하기를 이용수 내가 윤미향을 지지해주고 덕담해줬다고 하던데 나 그런 적 없다. 그거 다 윤미향 측이 지어낸 말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진실 공방까지 이제 이어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는 마무리로 더는 어떠한 시민단체와도 함께하지 않겠고 수요 집회도 참석 안 할 거고 나는 이제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네. 물론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식의 폭로를 하셨던데 그럴 리 없고 이미 뉴스에 보도됐던 내용들도 있고 2015년 당시의 합의 이후에도 1억 원을 또 따로 모금해드린 바가 있다. 그때 이용수 할머니도 받으셨다. 다시 말해서 아이고 저 할머니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모금도 했고 할머니도 받으셨잖아. 위자가지고 왜 지원 안 받았다 하시는 거야? 네. 라고 해서 진실 공방을 이어간 상황이었고요. 도대체 할머니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내가 뭐라고 답할 수가 없다. 나도 이해 못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한편 지금 논란이 되는 그 당사자라고 네. 할 수 있는 그 정의기억연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곳의 사무총장이 반박에 나섰는데요. 뭐 논조는 이런 거예요. 성금이나 기금 등은 모이는 대로 할머니들을 위해 쓰였다. 네네. 절대 허튼 데 쓰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도 쓰였고 또 할머니들을 지원한 데도 다 쓰였다라고 하면서 아니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도 수시로 우리가 연락을 드리면서 마스크도 드리고 드시고 싶은 것도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해서 드리고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계속 보내드렸다. 지원을 안 해줬다니 우리는 그동안 할머니들에게 지원을 쭉 해왔다. 라고 하면서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을 또 부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 정의기억연대의 이 발언 하나하나가 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할머니의 기억의 혼란이나 서운한 감정, 건강이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게 문맥만 보면은 할머니께서 지금 주위에 간신배들이 이제 껴가지고 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기억의 혼란, 건강이 취약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저러면 결국 안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90대 노령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기억이 혼미하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지금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당장이 이게 지금 듣기에 따라서는 이 할머니를 좀 모욕하는 법한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한 말이 할머니가 그 처음에는 윤미향 이사장이 비례대표 나간다고 했을 때 열심히 해라 잘 됐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나중에는 가면 안 된다 나랑 끝까지 있어야지 라고 하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뭐예요? 오락가락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 이용수 할머니 기억의 혼란이 좀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지원 다 받았는데 지원 못 받았다고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정의기억연대는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를 진실이 아니다. 그거는 착각을 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또 한 번 할머니를 능욕하는 모욕한 듯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진중권 씨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일침을 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문제에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 정작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할머니들이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운동의 수단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이것을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느끼신 것 같다.
즉 성향이 짙은 시민단체에 의해서 결국 이용만 당한 꼴이 되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바로 진중권 씨의 발언이었던 거죠.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저희도 당연히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이 매우 짙은 노골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엮여가지고 그동안 할머니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데 결과적으로 그동안 가장 일선에서 활동을 했던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렇게 폭로를 하셨다는 점, 결국 위안부와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어떤 민낯이 드러난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진실 공방은 이어지고 있지만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결국 실체가 드러난다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위안부를 위한 단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는다면 2번 죽이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이 되고 진실이 밝혀져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법적 처벌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신의 한 수가 후속 보도가 나온 대로 계속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아픔을 가진 분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지옥역 10포, 그 다음에 순 30포 포함해서 한정 판매 18만원에 드리고 있는데요. 요게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아바이스크 녹용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존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께 이 구존녹용만한 선물이 없다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존녹용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한약재는 국내산 최고급 한약재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녹용 역시도 바로 녹용 중에 으뜸 가는 녹용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 저희는 구존녹용 오리지널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구존녹용 순 제품은 녹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잘 드실 수 있게끔 녹용의 함량이 잘 조절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즉 녹용의 입문자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이 구존녹용 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구존녹용 순 제품을 드시고 보다 강인한 숫사슴의 양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구존녹용 오리지널을 드시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시중에서 저희가 녹용을 한 첩 지어 먹으려면, 그것도 최고급 러시아산 녹용을 지어 먹으려면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강 한방연구소는 매우 위생적인 환경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녹용을 아주 경제적인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식약처 허가도 받았고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하에서 제조된다는 점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존녹용 순 제품을 지금 당장 주문하시면 구존녹용 순 30포 외에 16만원 상당의 금지옥엽 10포를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구존녹용 순은 아버님과 어머님께 드리고, 그리고 구존녹용 금지옥엽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사실 성장기 때 이 녹용과 같은 건강식품을 먹으면 커나가는 데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아버님과 자녀분들에게 구존녹용을 한번 맛보여 주신 것은 어떨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